네, 오늘부터 3인곡을 쓰기로 했습니다. 3인곡은 송강이 50세 되던 해인 선조 18년에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서 창평으로 낙향해서 쓴 그런 가사입니다. 임금을 사모하는 마음을 남편과 이별한 여인의 심정에 의탁해서 노래한 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보통 그 충신 연주지사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한 두 구절씩 고문정자로 써나가고자 합니다. 네. 이 몸 삼기실제, 이물조차 삼기시니. 이 몸이 삼긴다는 건 이제 태어난다는 얘기죠. 생겨날 때. 그래서 이 몸이 태어날 때 임을 조차, 임을 따라서 태어났으니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임 역시 좀 말한 대로 임금님을 얘기합니다. 임금님을 따라서 태어났다. 네, 우선 그 고문 정자를 한번 보면 한글사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대문 정자나 흘림 또는 뭐 고문 흘림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좀 않는 편입니다. 현대문은 아무래도 이제 실용성이 좀 강점이 있고요. 고문 흘림이나 진 흘림은 아주 매우 화려하고 유리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고문 정자는 아주 유연하고 단아한 데 비해서 한글서에서는 비교적 좀 덜 쓰여지고 있는 듯합니다. 여기서는 그 오건중현이라고 있죠. 영정조식의 장편 소설인 오건중현. 표기로는 옥원중현 또는 뭐 조선시대 발음이 그렇죠. 오건중현인데 현대식 발음으로 한다면 오건중현이고. 네, 여기서도 이런 그 제자 같은 거 이런 것이 이따 한번 보겠지만 오건중회연의 그 자체를 기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현대문 정자와 조금 다른 부분들은 하나씩 유의하면서 짚어나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조차의 지읒, 이것도 일반 그 서예를 하지 않는 분들이 생각하는 지읒 모양과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조차, 임을 따라서 삼기시니, 생겨났으니, 태어났으니. 네, 다음 한생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른가. 한생이라고 하면 이제 한평생이죠. 한평생. 이렇게 아래 야자가 들어가는 글자. 요거 이제 현대문에 없는 글씨니까 이런 형태를 좀 잘 보셔야 되겠고요. 아주
좀 단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글씨입니다. 한생, 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옷의 아래아 해서 한생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내려긋는 획을 비교적 좀 길게 하고 나서 받침을 좀 여유 있게 널찍하게 이렇게 붙입니다. 네, 한생연분이며 하늘모를 이르는가. 한생, 한평생이죠. 우리 한평생의 연분인데 하늘이 어찌 모르실 일이 있겠는가, 이런 거죠. 이런 연분의 비읍자도 현대문하고 고문하고 약간 그 가운데 점 2개 붙이는 위치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한생연분이며 그다음 하늘, 역시 아래아가 들어가서 가로획은 아주 유난히 넓게 길게 씁니다. 늘씬하게요. 그 다음에 네, 아래아 처음에 위치를 잘 보시고요. 네, 하늘의 날짜의 아래아, 이 정도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역시 또 아래아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 1, 여기에서도 내려긋는 획을 비교적 좀 길게 받침이 없는 듯이 길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가. 다시 전체를 보면 이 몸 삼기실제 님을 쫓아 삼기시니 이 몸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임을 따라서 쫓아서 태어났으니 한생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란가. 이것이 우리 한평생 연분이며 하늘이 어찌 모르실 일이겠는가. 이게 이제 그 삼위인곡의 첫 번째 구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런가의 리을 다음에 어자의 점 위치도 좀 유심히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가까지 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몇 군데만 좀 유의해서 볼 거를 좀 짚어 나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뭐 이 몸 삼기실제 때의 삼자 같은 경우에 네, 보통은 현대문이라면 요 밑에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교적 좀 짧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도 사실은 요거에 좀 맞췄지만 현대문은 이렇게 맞춘다면 구문에서는 요거보다 약간 좀 더 내려서 쓰는 경향이 있는데요. 뭐 본다면 천천히 이렇게 해서 쭉 빼고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예,
내려긋는 획을 비교적 이렇게 길게 끌고 점도 이거보다 조금 밑에다 이렇게 찍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의 경우는 고문과 현대문이 많이 좀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요 내려긋는 요 지읒, 이걸 현대문으로 만약 쓴다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쯤에서 이제 이렇게 돼야 되겠지만, 고문에서는 이제 바짝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위에서 이렇게 내리죠. 여기 현대문 같으면 이제 이쯤에 내리지만 시작을 하지만 고문 이쯤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요 처음에 안에 이 내려긋는 획도 비교적 좀 짧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쭉 내리죠. 여기 이제 고문하고 현대문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이제 질 이런 것이 되겠고요. 그럼 조도 뭐 비슷하지만 그래도 좀 특별한 우리 이제 서예를 안 하는 일반 인들이 생각하는 조와는 조금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 바짝 해서 점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점을 이제 넣을 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 생각하는 서예가가 아닌 우리 이제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조자의 모습과 서예가가 쓰는 조자의 모습이 조금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한생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글씨 한생 이런 글씨가 이제 중간에 나오면 작품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좋은 그런 글씨들입니다. 늘씬하게 쓸 수가 있고 또 부드럽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대략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요 점까지도 요 라인에 이렇게 좀 맞추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씨는 아주 늘씬하게 쓰면 참 기분이 좋은 그런 글씨입니다. 이걸 쭉 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이 이렇게 뉘어서 이렇게 길게 옆으로 흐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글씨들은 뭐 현대문도 별 차이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 아래 하자가 나오는 글자들은 고문에서는 비교적 이 아래 하자가 나오면 글씨가 아주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한번 다시 써봅니다. 하늘. 한글에서는 이제 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내려긋는 획에, 여기는 이제 내려긋는 획은 없지만,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줄을 맞춘다는 거, 네, 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를 여기도 날짜가 또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아래 하자가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써봅니다. 이 처음에 리을은 좀 널찍하게 여유있게 넓게 쓰시고요. 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다시 그 다음에 점은 아래와 점은 이렇게 해서
끝부분에 맞춥니다. 받침.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3인국의 첫 두 구절을 정자로 썼습니다. 고문 정자는 단아하고 부드러운 분위기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분놀림도 좀 힘있게 쓴다 이것보다는 부드러운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